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자, 반도체가 폭락을 했죠. 사실 나스닥이 폭락한 것 같지만 반도체가 폭락을 했고요. 그 엔비디아가 지금 뭐 10%나 폭락을 했고, 엔비디아랑 한 세트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시총이 좀 작죠, 얘는. 작년에 뭐 1000%나 올랐는데 23%나 급락을 했고, USD 과거에도 제가 언급했던 ETF인데 속스라고 이게 이제 유명하죠. 반도체 ETF 중에 한 배짜리인데 얘는 이제 두 배짜리입니다. 근데 이게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폭락을 했고 그 미국 10년물 금리가 4.6%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. 저는 물론 7월 달에 이제 인하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게다가 또 이 전쟁 리스크가 있죠. 이스라엘과 이란. 근데 뭐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죠. 그래서 유가가 뭐 근데 생각보다는 또 높지는 않더라고요. 이제 90불 근처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왜 급락을 했냐? 시총이 이제 57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4빌리언짜리가 41빌리언, 40빌리언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밸류에이션부터 봤는데 올해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50이 좀 넘지만 24년, 25년은 32, 23으로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SMCI라는 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활용해서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만들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최대 AI 수혜주로 꼽혀왔다. 1년 만에 주가가 1000% 이상 급등했다. 근데 이제 왜 그런 급락을 했냐? 실적 예비치를 지금 지난 수분기간 발표를 했다는 거죠. 예비 실적을.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그러면서 폭락을 했다고 봐야겠죠. 마이너스 뭐 23%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 안 좋으니까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. 왜냐하면 최근에 ASML 폭락을 했고 TSMC도 폭락을 했죠.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얘가 이제 3번 타자로 나온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 최고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 MDD라고 하죠. 이걸 좀 봤는데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뭐 근데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. 22% 하락, ASML은 19%, TSMC 20%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%, 브로드캠은 꽤 견조한 편이고 AMD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. 36% 하락. 그리고 USD ETF 반도체 두 배가 36%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. 이제 레버리지 ETF의 속성이 있는 거죠. 가속이 붙는 겁니다. 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듯이 한 방향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가 42% 하락. 거의 반토막이 났죠. 근데 이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트를 봐도 뭐 이제 명확하죠. 요 이제 이게 USD ETF고 가파르죠. 요 보라색이 AMD고요.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AMD와 USD ETF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그 TSMC는 왜 그럼 하락을 했냐?
1Q 실적은 매출 16.5%, 순이익 8.9% 증가, YY 기준으로.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. 가이던스를 하향한 게 문제입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, ASML은 아예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. 그래서 1Q 매출이 21.6% 감소, 영업이익은 37% 감소, 수주가 이제 그 전 분기인 4Q 대비해서 61%나 감소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고요. 뭐 근데 이제 슈퍼마이크로는 좀 황당한 게 예비 실적을 발표 안 했다고 대폭락을 했으니까 이 반도체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가격 부담이 확실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격 부담을 근데 어느 정도는 또 해소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. 엔비디아가 22%나 하락을 했으니까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. 엔비디아 실적은 5월 22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25년 회계 연도죠. 그래서 이 시킹 알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올해라고 얘기를 할게요. 올해 지금 그 피스컬 이어가 25년이니까 25년 회계 연도니까요. 그럼 올해 퍼가 30 정도인데 그 내년은 25다. 이게 버블인가요? 그 버블은 아니죠. 높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성장주가 이 정도다.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 정도 이상인데 애매하죠.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내려가면 밸류 부담이 더 완화된다. 그러니까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60이 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. 실제로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만 보면은 무섭지만 밸류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진 않다. 한비 반도체는 엄청 비싸지만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EPS가 변화가 이렇게 EPS 성장률이 이렇게 가팔랐거든요.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? 그래서 EPS가 성장은 하지만 이 증감률이죠. 증가율이 하락을 할 전망이다. 이렇게 되면은 그 엔비디아가 계속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기가 만만치 않다. 그래서 저는 올해 주도주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증감률이 이제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그 계속 주가가 폭등을 한다. 그러면 정말 버블 단계로 가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금리도 너무 높기 때문에.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. 미국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가 버블 단계로 가면 인플레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적정 주가거든요. 근데 적정 주가보다 높다가 약간 처음으로 이제 약간 아래로 내려왔죠.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쌍봉을 찍고 두 번째 고점에서 이 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완만하게 내려오고 약간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. 거래량도 폭증했기 때문에 진정한 1차 급락이다. 여기서 또 한 번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냐. 저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진입 타이밍이죠. 또 추가 급락을 한다면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급락
범위에 넣는다 그러면 추가 급락했을 때요. 저가 매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. 그리고 EPS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 거지. 올해도 성장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. 그러면 이제 주가가 뭐 대폭락이 일어나거나 이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1Q에서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. 그럼 저는 이제 USD ETF를 밀고 있는데, 그럼 왜 엔비디아가 아니고 이거냐? 이제 먼저 이제 주가를 보면 22년 10월에 최애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도 529% 상승한 거다. 실제로 한 10배 정도 상승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529% 상승한 거다. 그럼 최고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하락했죠. 36% 하락. 그러니까 두 배 답죠. 두 배짜리. 그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이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4월 18일 기준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비중이 커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브로드컴, 그 다음에 AMD 퀄컴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 정도인데 어쨌든 엔비디아 비중이 높지만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한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그만 떨어져야겠죠. 횡보하는 구간에서 USD ETF가 좀 먹힐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횡보해도 AI와 반도체는 수년간 핵심 테마이자 주도주일 것이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. 전기차하고는 사실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전기차는 HEV, 하이브리드는 사도 전기차는 잘 안 사죠. 불편하니까. 근데 AI도 주춤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너무 편하니까. 근데 전기차도 대세다. 잠시 주춤한 거다.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뭔가 기술적 한계를 넘어야 될 게 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최고가가 대비해서 36% 하락하는 상태니까 매매 기회가 아니냐. 그래서 실전 매매를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본 건데 고점 대비 30% 하락한 게 79.4불이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지금 한 72불인가요? 뭐 그 정도 되는데 72불 3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짜는 거죠. 고점 대비 30% 하락한 79.4불을 매도가로 잡는 겁니다. 보수적인 전략이죠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상승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지금 주가에서 상승해도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뭐 그 정도에서 횡보하지 않겠는가. 또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. 좀 추가 그 가격 하락이 나오면 주가 하락이 나오면 또 들어오고 뭐 이러지 않을까. 그래서 79.4불을 매도가로 정한다면 이 가격보다 싸게 사야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도 모르죠.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. 그래서 저가 매수 후에 79.4불에 이제 자동 매도를 걸어 놓는 거죠. 그게 이제 제 전략입니다.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횡보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. 저점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릅니다. 엔비디아. 그래서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반도체를 매매할 때 뭐 무슨 브로드컴을 살 수도 있고 AMD도 살 수 있고 퀄컴도 살 수 있지만 부담스럽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건 어떨까?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주말인데 제가 한번 유튜브를 올려봤습니다. 영상을 찍어봤고요. 예.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